우리가 아예 진도를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61페이지부터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2단원 처음이에요. 아, 그리고 시험 범위는 내가 저번에 말했죠? 네. 어디까지라고? 2단원 전체. 알겠죠? 3단원 원래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2단원만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봅시다.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슬쩍 프리뷰 했을 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그랬지? 엔탈피라고 부른다고 그랬다. 근데 그 에너지는 그냥 보통 에너지가 아니라 무엇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까? 맞아. 그게 먼저 나올 줄이야.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일단 다르고, 그리고 압력과 온도와 같은 주변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두 번째 줄에다 밑줄 칩시다. 어떤 물질이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가지는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라는 말은 물질의 종류에 따른 것이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온도와 압력은 상태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똑같은 진동호가 두 개가 있더라도 여기는 덥고 여기는 추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야. 두 개의 엔탈피는 다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어떠한 물질의 엔탈피를 우리가 나타내려면 꼭 무엇을 써줘야 된다? 상태, 그때 상태의 조건을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 있는 거야? 반응에 관심 있는 거야. 화학 반응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반응을 통해서 뭐가 돼? 생성물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반응물이 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이 전체 가지고 있는 엔탈피를 다 합한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갖다 우리가 그냥 뭐 반응물의 엔탈피 이렇게 내가 써볼게요. 그리고 생성물이 갖고 있는 생성물의 엔탈피가 이렇게 또 따로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화학 1에서 배웠던 얘기 잠깐 다시 할 거야.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러면 어떤 패턴의 반응이 있을까? 에너지가 낮았다가 높아지는 반응이 있을 거고 높았다가 낮아지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우리 애가 저번 시간에 프리뷰할 때 얘기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이렇게 변하는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겠지. 한 글자씩만 쓸게. 이번에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런 반응들이 있을 거야. 이런 그림 어디서 본 적 있죠? 네, 언제 배웠어요? 화학 원 맨 마지막 단원에 한 페이지 정도 나올 거야. 내가 알기로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엔탈피를 갖다가 봤을 때 얘는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에너지를 어디선가 가져와야겠지. 그러면 이 애의 입장에서는 열이라는 미쳤나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의 에너지의 형태가 하필 무슨 에너지니까? 열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흡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생성물이 되면 에너지를 버려내야 돼. 어딘가로 에너지를 던져야 돼. 자꾸 열이라고 그러네. 에너지를 던져버려야 돼. 근데 하필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그래서 얘는 방열이라고 하지 말고 발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1 때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얘기할 때 그렸던 이 그래프 있지. 이게 엔탈피를 나타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 그러면 지금 얘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열을 방출한다며. 그치? 발열한다며. 그럼 내가 질문? 엔탈피는 열 에너지다. OX. 그럴싸해? 아니야. 엔탈피는 열 에너지가 아닙니다. 라고 하기엔 또 그렇고 열 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엔탈피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그럼 나는 지금 무슨 반응을 하고 있니? 내 지금 체온이 36.5도로 유지되도록 발열 반응도 하고 있지. 근데 그것만 해? 아니지. 나 지금 제가 계속 떠들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힘. 그치?
이런 모든 일련의 에너지들이 다 합해가지고 엔탈피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물질이 갖고 있는 엔탈피는 무조건 열 에너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오개념이고요. 그러면 얘는 왜 하필 왜 열일까? 이거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형태가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 보통 열 에너지고요. 뭐도 있을까? 빛 에너지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열 에너지를 주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저기 뭐야, 열 에너지가 아니고 얘는 열 에너지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 좀 어떻게 해줘야 돼? 표현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뭘 붙이는 거야? 델타를 붙이는 거야, 델타. 그래서 엔탈피의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델타 H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엔탈피의 변화량이잖아. 엔탈피의 변화량. 그지? 자,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6번째 줄에 반응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응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 지금 변화량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냥 반응 엔탈피라고 하면 델타가 포함된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왜 굳이 왜 우리는 이 반응 엔탈피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엔탈피라는 값은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한 값이에요. 자, 이걸 예를 들어볼게. 내가 지금 지갑을 안 갖고 왔지만 내가 지갑을 여기다 이렇게 꺼내놨어. 자, 이 지갑 안에 얼마가 들어있게? 라고 물어봤어. 너네는 이거 뭐 어떻게 알 수 있어? 어? 두께? 야, 1,000원짜리가 30장 있을지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 그러면 1,000원짜리 30장이 더 많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아니 근데 만약에 이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열어봐야 되지. 근데 봐라,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먹어버렸어. 이렇게 꿀떡 생겼어. 자, 내 지갑 안에 얼마가 있게? 모르지. 그거 알려면 어때야 돼? 아, 꺼내? 꺼내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 이미 위산에 의해서 어때? 이렇게 막 이렇게 망가져 있을 거냐.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어떤 물질의 엔탈피를 갖다가 내가 측정을 하고 싶어. 그럼 얘를 갖다가 뭔가 지지고 볶고를 딱 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 얘가 깨져버리는 거야. 얘가 원래 얼만큼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엔탈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엔탈피는 측정 불가능한 값입니다. 네 번째 줄에 엔탈피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라는 말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착하는 거야? 이 값이 얼마였고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이만큼의 변화는 일어나더라에 집중을 하는 거야. 지갑에 내가 얼마가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있게 라고 물어보는데 아, 선생님 됐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십시오. 이랬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꺼내가지고 3,000원을 꺼내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 지갑 속에 얼마의 돈이 있었고 나중에 얼마의 돈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야? 3,000원이 빠져나갔다는 건 알 수 있잖아. 측정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집중해서 측정을 하고 그걸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오케이? 사실 그렇잖아. 화학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원래 얘가 얼마고 원래 얘가 얼마고 이걸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이 반응에서 얼만큼 빠져나갔고 들어갔고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응 엔탈피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 자, 엔탈피를 측정할 수 없지만 그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엔탈피 변화는 열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므로 열의 출입을 측정한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줄 끝에, 네 번째 줄 끝에 엔탈피 변화는 열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므로 열의 출입을 측정한다. 자, 어쨌든 반응 엔탈피 이렇게 델타 값이니까 델타는 변화량, 그러니까 끝 빼기 끝 빼기 나중이라고 그럴 뻔했다. 나중 빼기 이전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생성물 빼기 반응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거기 써 있죠? 네, 써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얘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반응이야. 그러면은 이 델타 값이 부호가 몇일까요? 양수요, 음수요? 양수요. 얘는요? 음수요.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그림 잘 안 그려줄 거거든. 화학 반응식 주고 엔탈피 줄 거야.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인 거야? 엔탈피 부호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반응 엔탈피의 부호를. 그랬을 때 마이너스면은 발열이구나, 플러스면은 흡열이구나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저희 61페이지 밑에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겠지. 얼마나 했다고, 그지? 자, 62페이지 넘어갑시다. 열화학 반응식. 자, 열화학 반응식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여기까지는 뭐야?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화학원에서 그렇게 분통을 치게 한 그 단원, 1단원 양적 관계 할 때 배웠잖아, 그지? 화학 반응식이 뭐야? 자, 면접이야, 얘들아. 나 교수님이야. 자, 화학 반응식이 뭡니까? 아니,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거지 뭐요. 근데 의외로 화학 반응식에는 상당히 심오한 의미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각종 화학 규칙들 있잖아. 화학 법칙들을 갖다가 지켜줘야 돼.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골머리 빠지게 지켰던 법칙이 뭐야? 질량 보존 법칙이야. 그러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원소의 합이 어때야 돼?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앞에다 뭐 계속 썼어? 개수를 써줬었잖아. 그치? 그 개수 하나 잘못 쓰면 뒤에 문제 우르르 틀리고 막 그랬잖아, 그지? 그거야. 그런 식으로 질량 보존 법칙도 있고, 여러분들 산화환원식 쓸 때는 전자나 뭐 이게 플러스 맞춰줘야 되지. 그건 또 전하량 보존 법칙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법칙들, 과학적인 법칙들을 만족시키면서 그 화학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식, 이 화학 반응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했단 말이야. 다 배웠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 뭐만 붙인겨? 열. 그래서요, 열 화학 반응식이 뭐냐면 지금까지 썼던 화학 반응식에 열 표시한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줄을 밑줄칩시다. 화학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를 함께 나타낸 것을 열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CH4 해가지고 이렇게 식 하나 나와 있지. 그 식 한번 봐봐. CH4 더하기 EO2는 CO2 더하기 EH2O 해놓고 쉼표 해놓고 뭐가 나타나니? 반응 엔탈피가 나와 있죠. 델타 H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던 화학 반응식 옆에 쉼표 찍고 델타 H를 써주면 그냥 그 전체를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하자.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다. 왜요? 반응 엔탈피가 음수이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준다는 거예요. 뭐야? 지금까지 해왔던 화학 반응식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종류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화학 반응식의 종류가 곧 열화학 반응식의 종류고, 그때 나타나는 반응 엔탈피가 그 열화학 반응식의 특이한 반응 엔탈피거든.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열화학 반응식,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 뭐가 있는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집착해야 되는 숫자가 있어요. 1몰. 여기에 집착하셔야 됩니다.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기준이 1몰이에요. 네, 무슨 기준 1몰인지는 이제 보면 알아요. 알겠죠? 1몰이 기준이라는 거 항상 머리에 받고 계셔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표준 상태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표준 상태는 뭘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어떠한 상태와 비슷한 내용이냐면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거 뭐야? 표준 온도 압력? 표준이 영어로 뭐야? 얘들아, 이거 찍히고 있어. 대답은 해야지. 야, 이 정도 대답은 해. 야, 이과 자존심 있지? 표준은 스탠다드.
온도는 temperature, 압력은 pressure. 앞자리만 따면 STP. 자, STP는 알죠? 네, 이거 몇 도씨 몇 기압이야? 아이고, 맞아, 우리는 이과가 맞네. STP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는구만. 좋아요. 0도씨 1기압을 갖다 우리가 STP라고 했단 말이야. 얘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표준 온도 압력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표준 상태는 거의 그대로지. 거의 비슷하지.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얘는 몇 도씨 몇 기압일까? 맞아. 25도씨 1기압. 자, 표준 상태는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컨트롤 안 하고 보통 실험했을 때의 상태야. 오케이? 아무것도 컨트롤 안 하고 보통 실험했을 때. 그러면 보통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 불러? 상온. 상온, 실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25도씨인 거야.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기압은 몇 기압? 1기압. 우리는 좀 학교가 높으니까 좀 낮아졌겠지, 그지?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보통 실험하면 1기압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주 보통의 상태를 갖다 우리가 그냥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좀 더 온도를 컨트롤 해보겠다라고 해서 컨트롤한 게 0도씨 1기압이고. 오케이? 좋아요. 여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에서의 기준은 거의 99.9% 표준 상태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원래는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엔탈피는 상태에 영향을 받는 함수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항상 기재를 해줘야지 우리가 얘를 갖다 정확히 규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항상 그때마다 쓰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에서도 무조건 온도 압력을 표시를 해줘야 되지만 안 써요. 생략해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몇 도씨 몇 기압이다? 25도씨 1기압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약속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에서 아무 조건이 없어. 그러면 무조건 25도씨 1기압이야. 오케이? 됐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우리 화학 반응 종류 한번 해볼까? 화학 반응 종류? 이미 우리가 다 배웠지만 사실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푸념을 좀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이 이만큼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요만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자나 뭐 이런 걸 풀 때 우리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게 많을 겁니다. 선 넘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선을 넘으면 이거 선 넘었다 얘기 말씀을 좀 드릴게. 알았지? 좋아요. 일단 우리가 5가지 정도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생성 반응.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을까? 없어지는 게 있겠지. 그러면 뭐 소멸 반응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분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너네 1단원, 화학1에서 너네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 있어. 다음은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이다. 그러면 이제 탄화수소 CXHY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화학 반응식 썼던 거 기억나? 끔찍하지? 연소 반응. 근데 그러고 보니까 조금 불길한 예감이 스물스물 나지 않냐? 너네가 제일 싫어했던 양적 관계 화학 반응식. 근데 이거 아까 그거랑 같은 거라며.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양적 관계 좀 봐야 될 거야 아마. 알았지? 자, 네 번째로는 어떠한 거를 갖다가 용매에다가 용해시키는 거. 용해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화학 1 모의고사를 항상 20번 피날레 문제로 수놓고 있는 그 반응. 4년기 중화 반응. 됐습니다. 한 요렇게 5가지 정도. 저번 이전에 있던 교육 과정에서 한 요렇게 5개 정도 있었고 여기 이번에도 여러분들 한 5개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몰 기준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이 아이들의 의미를 좀 알고 넘어갑시다. 생성 반응은 뭘까요?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는 반응인데 얼만큼 생성되는 반응일까?
맞아요. 1몰 생성될 때 출입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반응을 뭐야? 1몰 생성되는 반응을 우리가 생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출입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반응 엔탈피라고 불러도 되지만 반응 엔탈피라고 하면은 생성 반응 엔탈피인 거를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이는 거야. 생성 엔탈피. 반응은 빼고 생성만 이렇게 붙여서 생성 엔탈피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뭐 어렵지 않죠? 자, 쭉 갑시다. 분해 반응은요. 어떤 물질이 몇 몰? 1몰. 어떤 물질 1몰이 뭐가 되는 거야? 분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분해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 그거는 헬스 법칙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여기선 종류만 합시다. 알겠죠? 네, 좀 더 의미가 깊어요. 됐어요. 자, 연소 반응은요. 어떤 물질이 몇 몰이? 1몰이 뭐 하는 반응? 연소하는 반응이라고 하지 마시고 완전 연소라고 합시다. 그냥 연소도 있고 완전 연소도 있고 불완전 연소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완전 연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때 엔탈피는 당연히 연소 엔탈피. 이쯤 되면은 얘들아 내가 이렇게 앞에 안 써줘도 밑에 거 다 쓸 수 있겠지? 정말? 어떤 물질 1몰이까지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용해라고 부르는 건 뭐야? 용매가 있어야 되고 용질이 있어서 그걸 녹여야 되지. 그걸 우리가 용해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는 용매 기준이 있어야겠네? 용매 기준은 누굴까? 물. 물에 용해될 때예요. 어떤 물질이 물에 용해될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용해 엔탈피. 마지막으로 중화 반응 갑시다. 중화 반응이요. 어제 이거 진짜 실화인데 어제 나한테 11시쯤에 예전에 졸업했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되게 오랜만에. 선생님 선생님 잘 지내시죠? 막 그러고 되게 연락이 와서 되게 반갑게 받았는데 그래서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고 나한테 문제 찍어서 보냈어. 대학교 갔거든요. 네, 대학교 화학을 나한테 물어보고 있더라고. 근데 정말 운명의 장난이지 그 문제가 이오고 관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너 싸강이라고 해서 너무 던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랬거든요. 수업을 안 들은 뒤가 팍팍 나더라고. 아주 그냥 대학교 수업. 여튼 정말 그 친구 화투 안 하고 넘어간 친구라서 일반화학 배울 때 되게 지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화학은 교양처럼 다 들어야 됩니다. 원래. 여튼 중화 반응. 일단 얘는 누가 필요해? 산염기가 필요해. 산염기가 필요해서 얘네들이 만나요. 그럼 우리가 중화 반응의 정의라고 하면은 산염기가 만나서 뭐를 만드는 거야? 물, 염, 열. 산염기 더해서 물염열. 이렇게 세 개 만드는 것 딱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애 또 누구야? 물. 물이 몇 몰 생길 때일까? 맞아. 물이 1몰 생길 때 우리가 맞아. 그때의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중화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어제 물어본 문제가 이 중화 엔탈피에 대한 문제였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속이 이렇게 터지는데 말을 안 했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던지면 얘들아 안 돼. 인생도 던지는 거야. 노는 거는 찬성하는데 놀면서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이 제일 바빠.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거든. 여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 중화 엔탈피, 연소 엔탈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먼 약간 좀 생소하고 처음 배우는 것 같고 약간 요런 느낌이 들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 산염이 만나서 물염열 발생한다고. 근데 얘네들은 그냥 엔탈피가 아니라 사실 무슨 엔탈피야? 반응 엔탈피지. 그럼 내가 질문. 반응 엔탈피는 열 에너지의 형태다. 맞아, 틀려?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그치? 이 엔탈피라는 값은 무조건 열 에너지가 아닐 수 있지만 반응할 때는 열 에너지로 출입한다며. 그러니까 반응할 때 엔탈피는 당연히 열 에너지가 맞지. 그럼 봐라. 얘네가 다 사실 뭐야? 열 에너지인 거네. 그러면 이름을 바꿔볼까? 중화 엔탈피가 아니라 뭐? 중화열. 우리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화원까지의 과정 전체에서 우리는 이미 엔탈피의 개념을 암암리에 배웠어. 암암리에 배우고 있었고 우리가 그걸 그냥 열이라는 형태로 그냥 배웠을 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좀 풀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자, 그럼 얘는 용해열, 얘는 연소열, 얘는 분해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일 거야, 그치 다들? 그리고 얘는 생성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괴롭힐 아이는 사실 얘입니다. 네, 사실 얘인데 요거는 헬스 법칙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죠? 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화열, 용해열, 연소열, 분해열, 생성열이라고 하니까 뭔가 뜨거운 느낌 나지. 뜨거운 느낌 나니까 다 이렇게 막 열이 나는 것 같지. 아니야. 여기서의 열은 방향성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용해열이 발생했다. 또는 용해열을 흡수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다 쓸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지? 근데 엔탈피는 이게 이제 좀 이제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봐봐. 이 5개의 반응 중에서 좀 내가 특이한 반응 2개를 얘기를 해보고 싶어. 무조건 발열 반응인 거. 말해봐봐. 이 5개 반응 중에서 무조건 발열 반응인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연소 반응. 그리고 중화 반응.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용해는요? 용해는 물에 녹을 때 발열하는 애도 있고요. 흡열하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발열이에요. 보통은. 근데 그것도 몰라. 봐야 알아. 알았지? 흡열인 경우도 있고. 얘는 분해는 생성이 있으면 분해가 있는데 둘이 무슨 관계야? 반대 관계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겠지. 오케이. 그래서 다른 애들은 좀 유동적이에요. 물질 종류에 따라 좀 그런데 얘네 2개는 무조건 발열이라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필기하니까 5반이 생각나네요. 5반아 잘 보고 있니? 내가 너네 필기 잘못했는데 너네 아무도 지적 안 하더라. 나 거기에서 이거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 이따가 6교시에 보자. 여튼 이렇게 우리가 발열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답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나요? 없지? 되게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죠? 네, 헬스 법칙 가보세요. 이따가. 알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62페이지에 있는 그 아까 봤던 반응 봐봐봐. CH4 더하기 EO2 그 반응 봐봐. 그럼 얘는 무슨 반응인 거야? 연소 반응이지. 자, 여기서 우리 화학2 배우는 사람들이 연소 반응의 의미 모르는 사람 없죠? 자, 내가 다시 교수님이야. 자, 연소 반응이 뭔가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할래? 맞아. 고온에서 고온에서 산소와 어떠한 물질이 결합하는 반응이 연소 반응이죠. 그죠? 산화 반응의 일종이지 한마디로. 하여튼 그래서 연소 반응을 쓰시오 그러면 A의 연소 반응을 쓰시오 그러면 A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산소를 더해주면 그게 연소 반응이야. 알았지? 근데 얘를 보니까 산소가 더해지고 있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메테인의 연소 반응. 그러면 그 오른쪽에 써져 있는 델타 H는 마이너스 그 890.8kJ이라는 그 숫자는 무슨 엔탈피? 연소 엔탈피.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그 CaCO3. CaCO3 고체 상태가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가오랑 CO2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무슨 반응이야? 이렇게 찢어지고 있잖아. 분해하고 있잖아. 분해 반응.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건 분해 엔탈피. 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분해되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른쪽에다 써주는 걸 갖다가 무슨 엔탈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첫 번째 줄에다 밑줄 좀 칩시다. 반응 엔탈피는 물질의 상태, 온도, 압력, 양에 따라 달라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탈피 자체가 상태에 영향을 받는 값이기 때문에 이 기준값들이 상태에 따라서 흔들린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변화량도 어때?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겠지. 됐죠? 됐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박스. 그거까지 얘기하면 아마 한 5분 지날 것 같아요. 네. 자, 1번부터 봅시다.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하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태를 함께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 나와 있죠? 예, 별표 쳐놔.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상태를 표시를 안 해도 화학원에선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드렸습니다. 사실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요즘 자, 이거 화학원 이제 저기 혹시나 수능 보는 사람들 기억해놔. 자, 반응 전후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반응 전후 부피는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 증가한다, 일정하다? 증가한다가 답이지. 근데 이거 안 봐서 틀린 애들 되게 많아. 이게 지금 너네 저거 액체라고 하다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 상태를 항상 사실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저번에 모의평가에서도 분명히 이 페이크가 나왔어. 하나가 고체였어.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아야 돼 원래는. 근데 화학원에서는 그냥 그냥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게 이 정도는 봐주자 그러고 막 이렇게 동그라미 쳐줬단 말이야. 개수만 맞으면. 근데 이젠 그게 안 된다고. 무조건 상태를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반응을 하나 봅시다. 수소랑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요. 했을 때 당연히 H2O, 물이 되겠지. 그런데 H2O가 가스 상태가 될 수도 있고 H2O가 리퀴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H2O가 솔리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태를 안 줘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가 값이 옆에 있는 델타 값이 다 달라져요. 무슨 값인지 몰라. 얘기해 볼게.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값을 한번 봐봐요. 지금 이 세 개의 식이 써져 있잖아. 근데 걔네들의 델타 H를 다 확인해 봐봐. 다 일단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지. 그 얘기는 뭐냐면 H2O 기체와 2분의 1 O2O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가 이 정도라고 쳤을 때 일단 얘네 셋은 다 얘보다 어떻다는 거야? 낮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낮아 이렇게 그려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1학년 때인가 요즘은? 열에 대해서 배워요. 그때 열과 온도 이래가지고 배워. 단원명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지? 학원 강사였거든. 여튼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그럼 거기서 배우는 게 뭐야? 기화열, 액화열 뭐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그럼 질문.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 에너지가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왜?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기체가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흡수.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흡수, 방출 아니야? 그게 사실 이 엔탈피 개념이었다고. 그래서 이 맨 밑에가 고체, 액체, 기체 요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화열을 흡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다 엔탈피 관계에서 나왔었던 내용인데 중학교에서도 이미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었다는 거지. 암암리. 그럼 봐봐. 여기에서 내가 상태를 안 써줬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렇게 떨어지지 알 바야 모를 바야?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는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상태를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도 써줘야 돼? 상태, 온도와 압력도 써줘야 된다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반응 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안 쓰여져 있어. 그러면은 아까 내가 무슨 상태라고요? 표준 상태. 그래서 25도씨 일기압. 밑에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반응 조건은 25도씨 일기압이다. 자, 마지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자, 이거 요 맨 위에 식만 보십시다. 우리가 화학 원 때 화학 반응식이 이딴 식으로 쓰니? 2분의 1 O2? O2 분자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겨? 애매하지. 이렇게 안 썼지. 어떻게 썼어? 정수로 썼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라고 해? A, 개수 A 해놓고 A는 3 이하의 자연수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 근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야. 왜 그럴까? 맞아.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얘기를 했죠? 몇 몰 기준이라고? 1몰 기준이야. 1몰 기준이라서 얘는 지금 무슨 반응일까? 생성 반응이야. 생성 반응이라서 생성되는 아이를 갖다 지금 몇 몰을 맞춰준 거야? 1몰을 맞춰준 거야. 그래서 즉 열화학 반응식에서는요. 개수가 양의 의미를 가져요. 다시 내가 만약에 얘를 갖다가 생성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생성 엔탈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쓰고 싶다고. 물의 생성 엔탈피예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려면 여기를 갖다가 무조건 몇으로 맞춰야 되는 거야? 1로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 있지. 지금까지 이렇게 썼잖아. 그치? 그랬을 때 내가 델타 H를 물어봐. 그럼 이 델타 H 값은 뭐가 되는 걸까? 그렇지. 물의 생성 엔탈피가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1몰 생길 때니까 얘는 몇 몰 생기는 거야? 2몰. 그러면 이때는 그렇지. 물의 생성 엔탈피에다가 몇을 곱한가? 2를 곱한 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밑줄 쳤던 거, 아까 그 페이지에서 맨 위에 밑줄 쳤던 거 중에서 반응 엔탈피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상태, 온도, 압력, 그리고 양. 그래서 우리는 그 양을 열화학 반응식에 뭐로 나타내는 거라고?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집중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물의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80이라고 치자. 그랬을 때 위의 반응에 해당하는 델타 H는 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이 안 주어져 있고. 그러면 물의 생성 반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이 개수를 1로 맞춘 화학 반응식을 일단 써. 그리고 이거의 몇 배인지 봐. 그래서 거기다가 몇을 곱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요게 지금 설명은 간단해도 다음에 넘어가면은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되게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죠? 네, 고생 많으셨어요.